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믿기 어려운 승리를 거둔 이 경기. 정말 흥미진진한 밤이었죠. 모든 팬과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손흥민을 필두로 한 선수들의 활약은 이런 예측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이제 경기 주요 장면과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은 리버풀이 유럽 최강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즌 내내 단 1패만을 기록하며 모든 대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리버풀은 분명 토트넘 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토트넘은 메디슨과 파페 사르의 징계 결장에 더해 여러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틀 더 긴 휴식을 취했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영입된 골키퍼 키르스키가 데뷔전에서 골문을 지키며 기대를 모았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버풀은 이날 경기에서 센터백 조 고메즈 대신 젊은 유망주 자르 판사를 선발로 기용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판사는 빌드업과 안정감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느린 스피드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손흥민에게 철저히 노출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은 리버풀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의 스피드는 판사의 민첩성 부족을 완벽히 공략하며 리버풀 수비진의 균열을 일으켰죠. 리버풀 주장 반다이크는 수비진을 독려하며 지시를 내렸지만 손흥민의 연속된 돌파와 패스는 리버풀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반 6분 손흥민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잡아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공은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도 손흥민은 반다이크와 판사를 상대로 빠른 속도로 돌파하며 찬스를 만들었지만 동료들의 마무리 부족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65분 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빠른 드리블로 리버풀 수비를 흔든 뒤 완벽한 스루 패스를 동료에게 연결하며 결승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매체에서도 극찬을 받았는데 특히 BBC와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경기 지능과 리더십을 집중 조명하며 리버풀 수비를 춤추게 만든 주인공이라 칭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실력으로 빛나는 선수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수치와 기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팀의 중심을 잡았으며 어려운 순간마다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이스의 역할을 넘어 팀 전체를 조율하고 상대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리버풀의 거친 수비와 논란의 판정은 경기의 흐름을 방해했지만 손흥민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후반 결정적인 역습 상황에서 리버풀의 브래들리가 가한 거친 태클에도 손흥민은 빠르게 일어나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의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상대팀 팬들까지 그의 플레이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극찬 또한 손흥민의 활약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증명합니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은 경기의 리듬을 장악하며 리더십의 교과서를 썼다 고 평가했고 가디언은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끄는 완벽한 캡틴이라며 그의 리더십과 경기 지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찬사는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팀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지능적이고 다면적이었습니다. 그는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의 유지라는 수비적인 역할과 함께 공격 전개 시 뛰어난 볼 컨트롤과 패스를 통해 팀의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판단과 민첩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리버풀의 강력한 수비 조직을 흔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기량의 발휘를 넘어 팀 동료들의 플레이를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BBC 스포츠 손흥민은 리버풀의 방어벽을 무너뜨린 열쇠였다. 그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판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스카이 스포츠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침착함과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의 활약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반 18분 손흥민은 리버풀의 수비진 사이를 꿰뚫는 절묘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패스는 정확히 드라구신의 발끝에 도달했지만 슈팅은 리버풀의 수문장 알리송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시야와 패스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으나 마무리 부족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 21분 손흥민은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리버풀의 브래들리와 1대1 상황을 맞닥뜨린 손흥민은 침착하게 상대를 제친 뒤 협력 수비에 나선 그라벤베르흐까지 따돌리며 화려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순간 그는 정확한 크로스를 솔랑키에게 연결했지만 알리송의 빠른 반응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의 슬로모션 리플레이에서는 손흥민의 양발을 활용한 스텝오버 기술이 돋보였습니다. 브래들리는 그의 빠른 발 동작에 속아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으며 결국 손흥민을 놓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드리블이 아니라 손흥민의 개인 기술과 자신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움직임은 리버풀 수비진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리버풀의 감독 유르겐 클롭도 터치라인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수비를 정비하려 했지만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센터백 판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스프린트를 반복하다 근육에 무리를 일으켜 전반 30분경 교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조직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엔도 와타루가 급히 투입되었지만 수비 라인을 안정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토트넘 역시 불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후반부 중원의 핵심인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쓰러졌고 브레넌 존슨이 대신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은 팀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팀의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드리블 성공률 80%를 기록하며 5번의 시도 중 4번을 성공시켰고 4번의 결정적 기회를 창출하며 리버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중원으로 내려와 볼 배급에 가담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는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패스는 리버풀 수비가 따라잡기 벅찰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후반 초반 손흥민은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전진하며 또 한 번 리버풀의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양쪽 윙으로 정확히 공을 분배하며 상대를 끌어낸 뒤 자신에게 돌아오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로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후반 뒤로 빠진 위치에서 절묘한 전환 패스를 통해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연결하며 토트넘 공격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의 시야와 정확도 높은 패스는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클루셉스키는 그 기대를 바치지 못했습니다. 이날 그는 4번의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모두 부정확했고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반복되며 패스와 크로스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그는 5번의 턴오버 공소유권 상실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여러 차례 끊어버렸습니다. 경기 후 클루셉스키에 대한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평소에도 공격 템포를 죽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경기에서도 같은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부진은 팀 전체의 공격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특히 손흥민의 창의적인 패스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 것이 뼈아픈 지점으로 꼽혔습니다. 페드로 포로 역시 중요한 순간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방 압박을 통해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의 패스미스를 유도하며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슈팅은 힘없이 알리송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세컨드 찬스에서도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며 또다시 실망을 안겼습니다. 포로의 이 같은 부진은 토트넘 공격이 중요한 순간마다 무뎌지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팀 전체의 득점 가능성을 떨어뜨렸습니다. 토트넘의 여러 선수들이 부진하자 자연스레 손흥민에게 견제가 집중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더욱 거칠고 적극적인 수비를 펼쳤습니다. 특히 후반 결정적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고 속도를 올리며 돌파를 시도하던 순간 리버풀의 브래들리가 깊은 백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관중들은 긴장 속에 주심 스튜어드 에트웰의 판정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에트웰 주심은 브래들리에게 경고조차 주지 않았고 이는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베리바가 가한 태클은 선수와의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판정의 불일치는 경기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후반 결정적인 순간 리버풀의 거친 백태클에도 손흥민은 잠시 쓰러졌을 뿐 금세 일어나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팀의 중심을 잡으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프로 정신과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경기장을 찾은 7만 명의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경기 종료 후 모든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팬들조차 그의 플레이를 인정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팀의 에이스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글로벌 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현지 언론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은 경기의 리듬과 흐름을 완벽히 장악하며 리더십의 교과서를 보여주었다. 고 평가하며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다.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완벽한 캡틴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공을 소유했을 때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템포를 깨뜨리거나 적절히 라인을 유지하며 수비 밸런스를 조율하는 모습이 돋보였고,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는 뛰어난 볼 컨트롤과 전진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수치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팀의 공격 대부분에 관여하며 드리블 성공률과 기회 창출, 그리고 압박의 성공률까지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며 팀 동료들에게도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